조금만 크게 해줄래요? 자, 뭐 2차 전지가 줄줄줄 떨어졌습니다. 그죠? 7월 26일 날 제가 돌직구 타임 이 방송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2차 전지를 매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양극재, 포스코 피처엠 이쪽 라인 부분들에 있어서 위 고점 7월 26일 고점 찍고 에코프로 BM은 벌써 그죠?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죠. 자, 그런데 첨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양극재와 관련된 부분과 에코프로와 특히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분석 한번 제대로 안 하는 증권사들이 첨보, 그죠? 첨보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렇게 많이 그죠?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색깔별로 보면 하나증권 아시죠? 45만 4,500원 에코프로 목표가 하향 제시했었던 그분이 2023년 1월 17일 날 첨보가 본격 성장에 해다 29만 2천 원에 추천을 했고 거기에 또 3월 14일 날 그리고 4월 26일 날 계속해서 30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할 거 없이 이 녹색은 유안타증권입니다. 자, 1, 4분기에 실적이 얼마나 X판으로 나왔냐면 매출이 그죠? Y와 Y 50% 감소하고 그죠? 영업이익이 91% 감소한 주식을 많이 떨어졌다고 또 추천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많이 떨어진 가격이 20만 원대였는데 지금 뭡니까? 14만 원 이하로 내려와 있잖아요. 어느 증권사 하나, 그죠? 목표가 부분을 실적이 1, 4분기도 X판, 2, 4분기도 X판인데도 계속 좋다. 그죠? 실적이 안 좋은 종목 부분이 좋다 그러고 계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종목 부분이 다소 리튬 가격의 하락 때문에 3, 4분기 실적에 우려가 일부 있는 부분, 그 부분, 그런 종목 부분은 계속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죠? 우리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 반성 좀 하라는 뜻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인 돌직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에코프로 2차 전지도 7월 26일 날 매도 안 하고 내가 중장기 한다고 그죠? 여기서 매도를 안 하면 그지? 이거 버티기 힘들잖아. 그죠? 중장기를 해도 내가 큰 마디가 왔다. 이때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했어. 그죠? 이게 큰 마디고 하나. 그지? 이 한 마디만큼 여기서 또 올랐다. 딱 목표치를 채웠잖아, 얘는. 이런 마디가 우리는 여기서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이날 팔아버렸어. MSCI 리밸런싱과 연관된 부분에. 그죠? 그러면 지금 2차 전지가 왜 약하느냐를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온갖 잡세, 온갖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떨어지니까 그죠? 에코프로 이만큼 떨어졌다. 중장기 하는 사람들은 전혀 지장이 없지. 왜? 여기서도 안 판 사람들이 뭐 여기서 뭐하러 팔겠어. 그죠? 근데 확신 없이 들어가고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100만 원 넘게 120만 원에 우리가 팔 때 매수하신 분들은 우리 회원님들이 팔 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머리 아픈 상황에 직면해 돼 있는 거잖아. 이때도 마찬가지였지. 그죠? 이때도 여기서 82만 원 4월 11일 날 찍고 포스코 피처엠은 4월 19일 날 고점 그리고 82만 원에서 49만 9,500원까지 하락. 근데 지금은 레벨 단위 더 가격이 올라와 있으니 뭡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도 더 큰 게 당연한 거지. 가격 레벨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데 얘도 떨어졌어. 고점 대비. 그죠? 여기서 이렇게 쭉 미끄러지고 있어.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 드렸잖아. 그지? 에코프로가 위에 고점 내서
장기 투자한다고 120만 원, 150만 원의 이익 실현 안 하면 기회도 또 새로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연봉 흐름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아직도 올해 오른 게 770%네. 응?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께 돌직구 타이밍에 이야기한 첨보 올해 뭐예요? 35% 박살. 작년에 37% 박살.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부분이 제가 방송이라서 이름이 돌직구인데 좀 세게 이야기하려고 지난번에 이제 3프로 TV도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거기 제목을 우리 저 PD님이 지워버려 갖고 이거 보셔. 이거 제가 리포트 내용을 다 체크해서 올해 이거 한 거야. 각 증권사 첨보와 관련돼서. 에코프로는 그죠? 증권사가 분석도 잘 안 해. 응? 그런데 첨보는 실적이 박살나는데도 아니 이런 가정이 가장 웃기는 가정이죠. 어떤 가정이? 2차 전지가 배터리가 안 좋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시장의 1등 종목 부분은 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꼴찌는 매수 리포트를 내는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 제정신 아니잖아. 그죠? 여기 지금 다 보이세요, 여러분들? 글씨가 좀 작지만 이거 올해 나온 리포트들이야. 증권사 리포트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다시 제가 이전에도 제가 첨보나 LNF 하지 마시라고 계속 이야기한 거 똑같아. 근데 개인 투자가들은 그죠? 2차 전지가 1등이 많이 올라가면 그 1등이 많이 올라갔다고 3, 4등을 한단 말이에요. 1등이 30%, 50% 조정을 보이면 3등, 4등, 5등은 100%, 200% 조정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섹터에 테마를 접근하든 주도 섹터를 접근하든 1, 2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 2등은 겁나거든. 많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덜 올라가는 것이 순환하겠지. 무슨 주식이 그죠? 키 맞추기 노름입니까? 키 맞추기 노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키 맞추기 노름이 아니라고 주식은. 그 회사가 실적과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게 크면 상승의 폭이 큰 거고 그렇지 않으면 상승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죠? 에코프로 매출 성장률과 이 첨보의 매출 성장률 첨보는 매출 성장도 아니지, 그지? 전년 대비 50% 매출이 까이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1, 4분기는 50% 전년 동기 대비 50% 매출 감소, 그죠? 2, 4분기는 28%. 이런데도 계속 추천해야 되잖아. 그죠? 내려오면 내려와서 추천, 올라가면 올라가도 추천, 목표가 근방에 하나도 관계없고. 그죠? 근데 에코프로는 목표가 제가 얘기했잖아. 하나증권 김현수가 여기서 하향 리포트 썼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한 달 10일 만에 또 여기 어딘가 5,000원 높여서 또 저 목표가 하향 조정하고, 그죠? 그때 제가 돌직구 타임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응? 그네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네들 애널들의 이야기를 받아쓰기 하는 대한민국 기자들의 그 경제 기사 내용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려고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야. 2차 전지가 7월 26일을 고점으로 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전기차 시장이지요. 실질적으로 포드가 16조 원 규모의 전기차 투자 중단을 발표했고 GM이 미
디트로이트 전기차 공장 가동을 2025년으로 연기하면서 2022년에 세웠던 2022년과 2024년 동안의 전기차 생산 40만 대 목표를 폐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혼다와 합작 저가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도 폐기했고, 포드도 테슬라 멕시코 기가팩토리 공장 건설을 연기. 이 포드가 아닙니다. 테슬라입니다. 이거 잘못 적어주셨네요. 자, 이런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죠? 2차전지 배터리 산업에 전기차가 제가 2차전지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전기차도 좋아하고. 그러나 악재는 악재인 거예요. 그죠? 이 악재 요인이 있었고, 어제는 온세미컨덕터 차량용 반도체 회사에서 매출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파나소닉이 또 영업이익을 낮춰잡는, 그죠? 성장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요인, 악재입니다. 그죠? 악재인 건 악재인 거고, 그래서 악재가 주가에 반영이 되었느냐, 아니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이 포드, GM, 그리고 테슬라, 이 수요 둔화 우려에서 거기에 또 따른 미국 대선 변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 완성차 전기차 전환 전략에 있어서 볼보나 현대 그리고 도요타는 이 악조건 속에서 오히려 전기차 생산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별로는 그 상황에 따라서 투자 전략 부분이 틀리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고민이, 유럽은 아까 경제 지표를 보았듯이 역성장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기차 판매뿐만이 아니라 경기에 대한 부담이 크고, 그렇다면 뭐든 잘 팔리겠습니까? 덜 팔릴 거고. 그런 가운데 미국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신차 구매 평균 금리가 7.4%, 금리가 7.4%입니다. 신차 구매 금리가. 그리고 신차 대출 60일 이상 연체 비율이 6.11%로 30년 만에 최고. 그러니까 그죠? 차를 사는 쪽에 있어서 금리가 너무 높고, 그죠? 대출 연체율이 높다 보니까 자동차를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운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이건 악재인 겁니다. 그죠? 그 악재 중에서 해소되는 악재는 또 뭐냐? 이거를 바라볼 필요가 있죠. 자,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잠정 합의했다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포드에 이어서 스텔란티스, 그리고 마지막까지 GM. 4년 동안 임금의 25%에서 30% 인상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침투율은, 그죠? 6.7%밖에 안 됩니다. 그죠? 미국 시장 친환경차 전체 판매 비율인데, 거기에서 전기차 이 판매 비율이 6.7%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경제적인 흐름 부분에 안 팔리지 않겠느냐? 사실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작년 10월에서 12월에도 내년에 2023년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니까 전기차 안 팔릴 거다.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니까 반도체나 다른 쪽은 괜찮다.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 그랬죠. 그죠? 경기가 안 좋으면 대부분은 다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선 1년 앞으로 거기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그죠? 이 차이, 지지율 격차가 5%, 6% 요거밖에 안 되니까 행여나 IRA의 변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두려운 겁니다. 사실 미국 하원, 상원 선거 이때도 그 이야기 똑같은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IRA 법의 아버지 브라이언 디스가 IRA는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고 재정 적자 우려에도 보조금 유지가 될 거다. 왜냐하면 초당적 지지, 그리고 미국의 아까 보셨던 이 대선 판도 내에서 공화당 우세 지역인 텍사스와 테네시주, 이런 주로 공화당 지지색이 강한 곳에 배터리 공장들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죠? 대통령이 밥 먹여줍니까? 내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일자리가 최고인 게 민주주의 국가인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안 좋은 이야기만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토요타가 미 배터리 공장에 추가 투자한다. GM과 포드 그리고 테슬라가 망설여질 때 토요타는 약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 가격에 일정 정도 반영됐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죠? 이 가격에서도 두려워할 흐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상이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시세를 세게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전구체는 사실 양극재가 배터리의 원가의 40%를 담당을 하고 있고, 전구체는 또 그 양극재의 60, 70%의 원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그런데 중국이 8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 세계 이 전구체 수요 추이 전망으로 보면 연평균 30% 정도 성장할 부분이고,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8위 정도에 놓여 있어요. 대부분이 중국 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죠. 국내 전구체의 잔금률 전망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2025년 기준으로 한 40% 정도 내외의 전구체 내재화를 할 목표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보다는 못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027년에 21만 톤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현재는 2만 8천 톤을 생산하는 부분이죠. 글로벌 시장에서 3.5% 점유. 포스코 피처엠이 2023년 기준 1만 5천 톤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피처엠은 전구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멀티플도 일정 정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2030년 44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NF와 LS그룹이 2025년, 2026년에 전구체 양산 목표로 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LG화학과 고려아연이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2만 톤 생산, 이렇게 전구체와 관련된 부분에 힘을 싣고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전구체 내재화율, 리튬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전구체 내재화율과 관련된 부분의 도표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 도표를 보시면 좋겠고, 이제 시간이 좀 없어서 지지난주에 혁신 확산 이론과 관련된 내용, 이런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녹화가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기차 판매 10월 부분의 전기차 판매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물론 2021년도에는 2020년에 비해 109%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56.9%, 그리고 올해 1월에서 9월까지는 36.4%,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산업이 매년 100%, 200%씩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 흐름은 조금 이따가 인베이터 이론과 캐즘 이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시간은 없고 지난 2주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죠? 전기차, 배터리 이 사업에 분명 속도 조절 안 좋은 이야기가 있다. 이거 리바이벌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거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LG 엔솔과 포드 그리고 코치, 튀르키예의 요 합작 부분, 그죠? 합조인트 벤처를 처리했다라는 뉴스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날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거 악재 아닙니다.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지역에 배터리 공장을 지금 8개를 지고 있어요. 돈 몇 조씩 퍼붓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죠? 포드 상용차에 공급하는 LG 엔솔 직접 공급으로 바꿨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죠? 이 내용 자체는 대부분 2026년 부분이에요. 그죠? 그 이전에 이미 우리가 받은 수주 물량은 1000조가 넘습니다. 그죠? LG엔솔이 500조가 넘고, 그리고 양극재 부분도 이 바인딩 계약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속도 조절에 의한 이연이 일정 정도 될 수 있어도 전체적인 흐름 부분은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이야기했었던 파업 뜯어보니까 이 스텔란티스나 포드나 GM 다 전기차 생산 이 부분에 합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LFP가 대세를 장악할 것처럼, 그런데 르노가 그죠? LFP 배터리를 포기했다.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 라인업 이 프랑스 완성업체 르노가 그죠? 저가형 전기차 부분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죠? 다른 여타 기계 장치들 그러니까 러닝 기어라든지 브레이크 이런 부분들이 더 비싼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매력이 크지 않고 오히려 NCM 배터리를 장착하는 그런 흐름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잘 뉴스가 받아쓰기 안 해요. 나쁜 얘기, 어떤 이야기 부분을 많이 하느냐. 그죠? 이거 있죠? 제가 조금 지나갔네요. 그죠? 하나가 빠진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여튼, 오늘도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뭐예요? 뉴스에서. 미국 LG 엔솔 공장에서 150명 감원했다. SK 공장에서 구조조정할 거다. 아니, 아마존이 10,000명씩 자르는 부분. 미국은 고용의 탄력성이 엄청나게 좋죠. 해고도 하고. 그죠? 임금 인상을 하니까. 그죠? 그만큼의 일부, 인원 감축하는 부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확대해서 무슨 전기차 배터리 절대 안 팔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HSBC가 13일 날 이 전기차 보급 늘어서 LG엔솔과 삼성 SDI가 수혜를 받는다. 그죠? 지금 배터리 공급 과잉 우려 지나친 것으로 판단한다. 저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HSBC가 이야기한 내용 때문에 어제 테슬라가 5% 오르고 오늘 6% 오른 건 이 내용보다 그죠? 테슬라를 미국의 연기금이 20%의 지분을 더 추가했다. 이 내용 때문에 오늘 올랐으니까 오늘은 2차 전지가 음봉을 맞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핵심, 혁신, 확산 이론, 인베이터 그리고 캐즘 이론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제품이나 신사업에 대한 사이클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혁신 처음 어떤 산업에 있어서 생신 산업이 등장을 하게 되면 혁신적 구입층, 그죠? 그래서 신제품 출시 이후 2.5% 소비자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신기술 애호가 그리고 나서 이 얼리 어댑터, 그죠? 초기 구입층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캐즘이 발생을 합니다. 장벽. 이 장벽을 넘어서야 진짜 대중화가 되는 거예요. 후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벽을 넘은 부분이 누구의 테슬라나 BYD 쪽이고 우리 현대 기아나 미국 GM 포드 이런 쪽 라인 이쪽을 돌파를 못한 겁니다. 왜? 전기차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니까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지 못하니까 내연기관차 수익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전기차를 만들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연구 1분 남았네요. 2030년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을 이유와 동일하게 2035년으로 연기했다만 부각시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2024년부터 신차에 있어서 전기차 비율을 높여가는 22%, 28%, 34% 이렇게 높여가는 부분 그 속에서 이거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대당 15,000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죠? 이 무공해 차량 이 부분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의무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벌금을 내고 엄청난 벌금 폭탄 그게 CO2 기후변화 이와 연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여기서 다운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다만 속도 조절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을 함께 갖고 가야 된다. 근데 수치를 보여드렸었잖아. 이거는 이제 10월달 전기차 판매 수치라고. 근데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 북미 지역 연기하고 생산 공장 연기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나게 안 좋은 거 같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가짜 뉴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고.
북미 지역이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78% 급증하고 있잖아. 수치가.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이 성장을 이렇게 세게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유럽이 9월 달에 보조금 삭감했는데 유럽 시장 전체로도 26% 증가를 했고 우리 배터리의 타겟은 기본이 미국이에요. 북미. 중국은 잘 팔리든 팔려든 니네 거고, 거기는 우리가 들이댈 데도 없고, 거기에 유럽에서 지금의 한 60%, 65% 되잖아. 그죠? 마켓이. 거기에 유지를 하는 게 목표인 거고. 그러니까 전년 대비 34%씩 증가한 산업 있어요, 지금? 응? 그나마 앞으로 AI, 로봇 이 정도가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뭡니까? 경기 사이클에 의한 순환이지. 사이클 산업이지 대부분이. 우리 산업재 소재 이런 것들 다 반도체도 사이클 산업이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엑스파니어도 사이클상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향후에 괜찮을 거다라고 해서 들어가다가 정말 괜찮아지면 고점인 거고.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는 거라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 분명히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은 포드가 전기차 중단 발표하고 GM이 연기하고 테슬라가 연기를 검토하고 그런 개별 기업들의 전략적 흐름 부분이 틀리다. 응? 왜? 혼다 이 현대차나 토요타나 그죠? 거기에 뭡니까? 여타 기업들 부분은 또 늘리는 기업도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노이즈가 주가를 바로 고점 돌파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아니다는 거지. 그죠? 가짜뉴스와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 이거 했는 것도 이런 뉴스형이 많아요. 비단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의 섹터나 종목 부분으로 가면 주식시장은 뭡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잖아.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것 또한 주시장의 뉴스야. 응? 속보, 단독 이래가지고 발표했는데 아닌 말고. 응? 나흘 정도 뭡니까? 비용 집행 과정에서 일시 중단했는데 그거를 내년 초에 재개 전망 응? 하면서 완전히 그냥 기름에 물 붓는 그죠? 그런 유형의 뉴스. 정말 발본색원에서 가만두지 말아야 돼. 그리고 주로 그죠? 안 좋은 뉴스는 받아쓰기 해가지고 일파만파 퍼지게 하고 반면에 뭡니까? 이 좋은 뉴스들 여러분들 르노가 LF 저가형 전기차의 LF 배터리 포기했다는 이 뉴스나 그리고 HSBC 이 전기차 보급 늘어서 수혜를 입는다. 이 뉴스도 다른 쪽에 이야기도 잘 안 해. 좋은 내용의 뉴스는 물론 좋은 내용도 있고 안 좋은 내용도 있는 게 2차전지 산업이에요. 지금 나머지 내용들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그죠? 이 어떤 산업의 신제품도 우리가 이 시장에 처음 들어서서 그죠?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를 걷듯이 대부분의 산업이 그런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혁신적 구입창이나 또 얼리 어댑터가 구입을 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이제 입소문이 나고 신기술에 대한 선호적인 마인드가 전개가 되면
초기 다스파, 얼리 메이저리티로 넘어가고, 그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로 구성된 주류 시장이 형성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후기 다스파 구입층이 또 되고, 이제 후기 시장의 맨 마지막인 보수층은 거의 뭐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 요 후기 시장 중에 요 앞부분을 초기 시장이라고 그러고, 지금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북미 지역이나 거기에 유럽에서 뭡니까? 독일 시장은 이 초기 시장이에요. 반면에 그죠? 그 외의 유럽 부분이나 중국 요쪽은 초기 다수파 구입층 부분의 시장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중이고, 이거를 넘어서려면 제가 지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내연기관차보다 다른 무언가 특화된 전기차의 변모가 일어나야 된다.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또 거기에서 한 발 더 진화할 수 있는 자율주행 모멘텀도 함께 진행되든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연료만 뭡니까? 휘발유 경유에서 뭐 배터리로 바꾸는 그런 전기차만으로는 이렇게 진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진화를 하는 부분은 뭐예요? 강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 강제적인, 여러분들이 행여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죠?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아침 기술적 흐름이나 테슬라가 연기금에 의한 매수 소식으로 급등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아침에 세게 오를 때는 단기 매도, 그죠? 그리고 쭉 밀린 오후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매수. 이렇게 롤링을 하면서 가야 시간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마냥 좋아. 이러면 시간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매도와 매수를 반복을 하면서 가야 돼.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중장기인 분들은, 그죠? 지금 이 내용을 잘 들으실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런데 2차 전지 전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 기본적인 부분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어야 된다. 그죠? 요 흐름 부분에, 인베이터 채씀 이론의, 요 기본 부분은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그 제품 주기 사이클이나 이런 흐름들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돌파한 기업이 그러면 누구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뭐 유튜브에서 테슬라 팔아라 뭐 이러는데, 지금 테슬라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은 중국 BYD밖에 없잖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GM하고 포드하고, 그죠? 스텔란티스니 이런 기업들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왜 연기하고, 공장을 연기하고 그러겠어요. 안 팔리니까 지낼게. 테슬라보다 경쟁력이 없으니까. 팔면 팔수록 적자니까. 그죠? 팔면 팔수록 적자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만큼의 생산, 판매가 이루어져야 수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가 제대로 경쟁력이 없으니까 지금 휘청휘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검토를 하는 거예요. 왜? 내연기관차는 이미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와 있으니까 팔면 팔수록 수익이다고. 그런데 전기차는 그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지 못하니까 손해니까. 그죠? 경영자의 입장에선 내 자리가, 전기차 뭐 하다가 뭐 영업 적자 뭐 심하고 뭐 이러면 자를 수 있는 거고. 그죠? 다음을 기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거예요. 미국 GM이나 포드나 스텔란티스나 이쪽 라인들은 독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뭐 포르쉐가 지금 뭐 1285km인가 뭐 전고체 배터리 뭐 해가지고 뭐 엄청난 주행거리 차를 뭐 배터리를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나와봐야 아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진짜로 경쟁력 있고 뭔가 내연기관차하고 다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힘들어진다. 그죠? 자, 거기에서 그죠? 주요국 전기차 판매율을 봐봐요. 그죠? 노르웨이가 83.4%야. 그죠?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중국, 캘리포니아 뭐 해서 이제 아까 요 앞전에 보면 여기 이 초기 구입층까지가 이 비율이 전기차 판매 비율이 한 16% 정도 되고 그 이상일 때 이제 넘어가는 건데 유럽 대부분의 기업은 넘어가고 있잖아. 영국, 한국, 미국 이쪽만 16% 이하인 거지 지금. 그죠? 노르웨이는 거의 뭐 전기차가 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판매 비율이.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 라인 부분이 앞으로 증가할 건데, 그죠? 그게 이제 이 미국의 메이저 자동차, 내연기관차들이 이 장벽에 부딪혀서 그게 경쟁력, 뭐 디자인의 경쟁력이든 아니면 뭐 주행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전기차 전반적인 문제든 소프트웨어의 문제든 이 장벽을 넘지 못하면 테슬라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미국 북미 시장을 잘못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셔서 안 되고 그죠? 여튼 그 지금 요 장벽 부분을 넘느냐 못 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저런 연기나 그죠? 아까 앞서 보여드렸었던 이 전기차 공장 속도 조절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방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전기차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죠? 보면은 전기차를 포기하고 뭐에 하이브리드를 가고 뭡니까 다른 걸로 간다? 그럴 수가 없다고. 그지? 자, 영국만 예를 들어도 영국 전기차 판매 의무 비율이에요. 우리는 내연기관 판매 금지 시점을 2030년에서 EU와 동일하게 2035년으로 연기했다 이런 뉴스만 야 5년이나 내연기관차 더 팔 수 있어 라는 거에 언론이 확대해서 방송하잖아. 뉴스 방송하고 뉴스를 내보내잖아. 진짜는 이거단 말이에요. 그러니 5년 더 연기해 줄게. 그런데 2024년부터 의무적으로 판매하는 비율이 22%, 2030년에 80%로 증가하잖아요. 응? 이 22%를 못 채우고 28%이 수치를 못 채우면 대당 15,000파운드의 벌금이 나오는 거예요. 벌금. 그러면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죠? 뭐 영국 시장 포기해. 그래. 포기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예요. 응? 무공해 차량의 의무 판매, 규제 미충족 시 대당 2만 달러의 벌금. 얘는 아직 좀 시간이 있지. 2026년부터니까. 그런데 비율은 헐럽죠. 35%. 43%에서 2035년에 100%. 응? 다만 이제 하이브리드 차도 무공해 차량으로 인정은 하는데, 그죠? 무공해 차량의 20%를 넘으면 안 된다. 응? 그리고 규제 대응 미달 시 타사로부터 크레딧을 사서 대응할 수 없다는 점. 이것도 좀 다르긴 해도 궁극적으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야. 전기차로 가는 산업은. 다만 각 개별 기업에 있어서의 뭡니까? 경쟁력, 그리고 그 뭐 재무 상태라든지 여러 여건에 의한 속도 조절과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기후변화 이 이야기 엄청 하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전기차로 에너지를 전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응? CO2 규제하면서 유럽도 저 여기는 미국 저걸 안 해놨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20년도에 킬로미터당 95g 승용차 배출가스 규제치가 95g이에요. 2025년에 81g으로 규제가 강화돼. 지금 그 독일의 10월 판매 기준 CO2 배출량을 보면 평균 산술 평균으로 현대차 96, 뭐 포드 135.6, 업계 전체 116.4잖아. 81로 가려면 그죠? 전기차 판매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완성차가 그렇게 못 팔아? 그럼 너 뭐해? 규제치 초과한 그램수에다가 전체 판매 대수에다가 95유로를 곱해서 벌금이 나와. 도요타가 지금 109.4 산술 평균인데 지금 이대로 2025년까지 이대로 판매하면 요 중간치 도요타가 1조 6,900억의 벌금 폭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꿔요? 전기차로? 전기차를 생산 안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기차라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작년에도 그랬어. 작년에도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고? 전기차가 안 팔릴 거다. 경기가 안 좋으면 전기차만 안 팔리냐? 내연기관차도 안 팔리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 있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구나. 이 혼돈의 전기차 시장 하면서 신차 구매 평균 금리가 7.4%. 이건 전기차가 아니라 전체 신차 구매 평균 금리가 7.4%. 그러면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평균 금리가 7.4%고 높고 그리고 연체 비율도 높고 이건 자동차 모두에 해당이 돼. 그런데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제 발표된 CPI 물가지표 거기에서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 그리고 다음 12월 달에 금리 동결 그죠? 그 다음 달에 동결이라면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는 거예요. 다만 인하의 시기가 내년 5월이냐 내년 하반기냐지. 더 올라갈 수 없다면 이 신축매 평균 금리 라인 부분도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면 속도 조절 당하고 있는 자동차 판매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가는 거지. 그죠? 그런 흐름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제가 어떤 종목을 그지 막 사라 팔아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하지 않아.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지금 약세장 국면이고 역배열된 구간에서 지금 섹터마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데 일주일 만에 나와가지고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걸로 어떤 섹터 종목을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AS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언론들이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이 그죠? 언론도 기득권 세력이야. 경제방송도 기득권 세력이야. 왜? 개인 투자가보다 월등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네들은 돈 많은 자, 그네들에게 광고를 주는 주인들에게 충성하는 자들이지 개인 투자가를 위한 부분이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공매도, 주식 양도세 완화 이런 부분이 개인 투자가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학습시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바보입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가가 바보예요? 응? 공매도를 계속 때릴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참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죠? 업황이 2차전지만 해도 3, 4분기가 저점이냐 4, 4분기가 저점이냐 이잖아 실적이 리튬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그러면 시간을 벌었잖아. 그네들이 버티고 있다. 그죠? 그러면 4, 4분기 넘어서 3개월 4개월 넘어서면 업황 원자재의 반등 흐름 속에서 나아질 수 있잖아. 그 공매도 부분을 그대로 안고 6개월 8개월을 간다? 자살행위다. 그죠? 그러니까 경제 기사 내용에 공매도가 효과가 없다느니 이를 천하라든지 응? 총선령이라느니 이런 말로 폄하하고 이런 개선의 의지를 보이려고 하는 걸 압박하는 뉴스에 현혹당하면 안 됩니다. 정말 현혹당하면 안 돼요. 그네들은 그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고 우리 개인 투자가는 뭐예요? 지금 아주 실적이 너저분한 주식이 아니라면 그죠? 실적이 너무 안 좋은 부분이라면 부담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계속 이야기하잖아. 지금은 주식을 살 때지 팔 때가 아닙니다. 그죠? 특히 대한민국 1등 구조적 성장 섹터인 부분 지금 아닐 때 언제 사? 제가 7월 26일 날 여러분들 나와서 이렇게 좋은 뉴스들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이 2차 전지 전량 매도하는 타이밍이다 라고 했었잖아. 그죠? 좋은 이야기가 무진장 나올 때 지금은 안 좋은 이야기로 도배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중장기 관점이냐? 중장기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죠? 그런데 시간은 좀 걸린다. 그죠? 바로 그좀 돌파 못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기준 2025년이나 돼야 55만 원 정도의 가치가 나오는데 너무 빨리 올라왔다. 69만 3천 원까지. 아낌없이 때려야 되는 거지. 그때는. 지금은 30만 원 이하다. 그죠? 그러면 사야지. 그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이나 자회사 상장시키면서 한 좋은 회사 하나씩 뺄 거라면 저는 에코프로에 앞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죠? 차라리 에코프로 BM에 관심을 가져야지.